내가 여기서 저 뭐 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고등학교를 저 김포고등학교 다닐 때 조회 시간 같은 때 뭐야 그 장례산에 그 미사일 부대에서 그 미사일이 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쓰는 거를 내가 나의 약간 약간 노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하면은 미사일이 평소에 이렇게 있는 게 이렇게 서더라. 90도 각도로 서더라. 그거를 내가 많이 실험을 해봤거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90도로 스게 할 수 있을 정도면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의 분노의 능력으로. 그거를 주장했는데 그 주장을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거지? 나 그것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SLBM 3기 그리고 ICBM 1기 이렇게 해가지고 장거리 미사일을 푸틴 대통령이 직접 발사했다. 그러니까 이 뉴스가 나왔거든. 내가 오늘 읽었는데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김포 고등학교 바로 뒷산이 장릉산 미사일 부대 뭐 한 저 학교로부터 한 뭐 500m 내지는 뭐 한 1000m 정도 이 정도 거리에 미사일들이 쭈루룩 있는데 여러 기가 저 발사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내가 평소에 학교 다닐 때 심심하면은 가끔 저 미사일이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세우는 일을 가끔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발사까지도 가능하다. 그거를 주장했더니 그로부터 며칠 후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장거리 미사일 네 기를 발사했다. 직접. 그러니까 그것과 상호 연관이 있다, 없다. 그건 뭐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하여간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 상관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내가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구상하면은 그것이 영향력이 큰 것만은 사실이야. 그래 안 그래? 그 우연의 일치로 봐? 아니, 푸틴 대통령이 장거리 미사일 네기를 직접 저 발사한 경우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몇 번 있었을까? 나 그거 모르지만은, 어? 하여간 그렇다 이거니까 나의 내가 생각하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대단한 거야. 그래가지고 푸틴 대통령이 저 미사일 네 기를 무력 시위식으로 말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 그럼 내가 이스라엘 가 있으면은 그 다음번에는 러시아의 핵무기, 중국의 핵무기, 파키스탄의 핵무기, 인도, 여기에 핵무기는 내가 맘먹게 달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분노의 능력을 발휘할 때 그때마다 가끔 뭐 그때마다 할 것도 없이 있다가 가다가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인디아에 뭐 난 북한에는 있지도 않을 핵무기가 있다고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핵 관련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은 몽땅 다 제거가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들 말하는데 핵무기만 보유하면 아주 발 뻗고 편하게 잠잘 수 있다. 그래 그 핵무기 보유 이유가 발 뻗고 편한 잠자리
저 핵무기 보유로 인해 가지고 보장된다. 이거로 이건데, 근데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저 미국 공격용이 아니라 남한 적화 통일용 정말 맞아. 그거 정말 맞으니까 남한 적화 통일되면은 저 그 뭐 33가지 시나리오 그거 적화 통일되면은 이렇게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남한 출신 백성들한테는 향후 100년 동안 능력 발휘의 기회를 안 준다. 응? 그거 무서운 일이야, 그거.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너희들은 맨 하층이다 이거지. 그러면 뭐 6.25 끝난 다음에 저 지금 북한 군이라든가 북한 저 간부 중에 남한 출신이 혹시 저 가물에 콩이라도 끼어 있을지도 몰라 난 그것까지 난 정확하게 모르거든.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면 있다면은 그럼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저 남한 출신의 100년 동안 저 능력 입증 기회를 박탈한다. 이 말은 잘못됐다. 왜냐? 하면서 지금 저 6.25 끝나고 나서 남한 출신 중에서 당간부도 있고 저 북한 인민군 내에서도 장교 중에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장교인데 거기는 몰라 뭐라고 말하는지 하여간 장교 중에 일부가 있다. 아주 극소수지만은 뭐 그런 식으로 난 몰라. 그런 껴있는지 안 껴있는지 난 모르겠어. 근데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선전용이야. 선전용이고 그거는 아직까지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남한 출신을 일부 아주 극소수를 저 뭐 당간부라든가 저 군장교에 임용했는지 안 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했다고 치자. 그거는 어? 그냥 이렇게 전시용으로 어? 저 백성들 저 남한 출신들한테 좀 속아달라고 말이야. 그런 의도로 극소수를 저 썼을지는 난 모르겠는데 썼더라도 그러니까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중국에.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남한을 적화 통일하기 전이니까 아직까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저 그런 식으로 남한 출신을 일부를 아주 극소수를 그렇게 대우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 남한을 완전 적화 통일한 이후에는 그때는 얘기가 달라. 그때는 더 이상 남한 출신을 안 써도 되는 거야. 그때는 왜냐 목적한 바를 이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향후 100년 동안 저 남한 출신은 북한에서 저 적화 통일된 조국 통일을 이룬 그들의 수건을 이룬 그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저 어떤 간부커녕은 미관 발직도 안 주는 그런 아주 진짜 노예 비슷하게 설마 아이고 북한 주민들 지금 봐봐 뭐 어? 공포 정치 아니야 공포 정치 저 기관단 총리가 뭔가로 바주카폰가 뭔가 뭐 그런 걸로 쏴 죽이고 그거 저 천여 명을 운집시켜 놓고는 시켜가지고 4월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대잖아. 그걸 보고는 저 기관단 총인지 포탄이지 맞고는 시체가 많이 훼손된 그 상황에서 탱크가 몇 번을 또 지나가니. 그러니까 아주 공포정치지 뭐야 겁주는 거지 그냥 완전히 그냥 반역할 기회를 그냥 주지 않으려고 그걸 아주 생각을 엄두를 못 내게 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그건 근데 그런 자들이 남한을 통일하기 전에는 일부 극소수를 저 남한 출신을 어떤 식으로 대우를 했는지 몰라도 목적 달성을 완전히 이룬 다음에는 그 다음번에는 그냥 남한 출신은 저 향후 100년 동안 저 능력 입증의 기회를 그러니까 어떤 미관 발직자리조차도 안 주는 그런 아주 참혹한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남한에서 뭐 종북 세력들 말이야 5만 명이 넘는 아주 북한의 적화 통일에
위해 가지고 압력하는 그자들은 막상 통일되면은 너희들은 자유대안을 자유를 만끽하고도 그거를 배신하는 자들이 이렇게 자유가 없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견디려고.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불평불만이 항상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 베트남식으로 다 죽이는 식으로 그걸 각오해야 돼. 그러니까 남한에서도 종북, 내가 볼 때 조선닷컴 토론마당을 내가 가끔 들어가거든. 요새는 매일 들어가. 그 글을 읽는데 과거에는 이 사람 분명히 적화 통일 쪽으로 글을 썼는데, 그러니까 북한을 두둔하고 무식한 말로 빨갱이, 이 사람을 글을 봐가지고 빨갱이다라고 딱 판단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글을 썼는데 적화 통일되는 걸 우려하는 글을 썼더라고. 적화 통일되면은 걱정하는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될 거를 걱정하는 그런 글을 썼더라고. 적화 통일을 그러니까 겁내는 거지, 두려워하는 거지. 과거에는 빨갱이 글을 꽤 쓴 사람인데 스피릿 래핑 했다. 내가 나의 편제 맞아. 나의 편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런 심각한 발언 할 때 저렇게 스피릿 래핑 현상이 왜 나냐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분노하면, 내가 노하면은 어? 바라는 빛같이 심판한다. 그거잖아. 바로 성경에 나오는 심판, 바라는 빛, 뭐 그런 식으로 스피릿 래핑이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저 스피릿 래핑이 나와 어떤 관계가냐? 진짜 주장대로 편제냐? 아니면은 부하냐? 아니면은 스피릿 래핑이 아니면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망령이냐? 그러면 망령이면은 그게 큰일 난 거야. 왜냐면 망령이 그 정도 실력이 있으면은 스피릿 래핑 정도 할 수 있다면은 망령은 악신이거든. 악신이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 굉장히 눈 멀고 심장 터지고 그래. 저 스피릿 래핑을 눈동자를 강탈을 해봐. 눈동자 시력 기관을 강탈을 해봐. 자꾸만 해봐. 완전히 눈 머는 거 아니야. 심장 박동하는 거기를 계속 강타해봐. 그럼 심장 터지는 거 아니야. 그 악신이 아니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그걸 강조하는 거야. 저 스피릿 래핑 현상이 저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심장 터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거 보면은 악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의 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감정에 따라서 스피릿 래핑이 됐다 안 됐다 하잖아.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저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내가 말하는 걸 무시해도 돼. 그러니까 나의 기분 여하라든가 발언 여하라든가 아무튼 나의 몸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저 스피릿 래핑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아유 제발 좀 멈춰달라고, 제발 멈춰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야. 내가 겁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누구를 갖다가 뭐 귀신 들렸다, 뭐 귀신에 집혔다, 마귀한테 지배를 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도 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펴기가 참 궁색할 거다 아마. 그래 안 그래? 저 스피릿 래핑이 쿵쿵쿵쿵 해가지고 좀 더 크게 해가지고 병곤아 하면서 스피릿 래핑 이거 더 크게 해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은 천장 무너뜨린다 하면서 쿵쿵 해봐라. 그럼 내가 방송 오다 말고 아유 이거 지금 생방송인데 생방송 오다 말고 그냥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부하도 아니고 내가 직접 하는 거고 나의 편자가 맞아. 그거 아니고서는 저런 식으로 스피릿 래핑이 되다 안 되다. 그러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되다 안 되다 하잖아. 그것이 맞잖아. 내 자신이니까 스피릿 래핑에 대해서 내가 공포감을 느끼진 않잖아. 하간에 이 나라는 지금 헌법 개정을 하는데 아주 대통령 권한을 자꾸만 줄인다는 거야. 근데 이 나라 그렇게 되면은
어? 북한에는 지금 저 사실상 임금님이잖아. 저 김정은이가 사실상 임금님이라고 국왕이라고 국왕. 어? 호칭은 다르지만은 호칭은 국왕이 아니지만은 칭호와는 상관없이 어? 저 사실상 절대 왕권을 쥐고 흔드는 그러니까 절대 왕조 비슷하게 지금 나가고 있잖아. 3대째 세습하면서. 그래 안 그래 그런 식으로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어쨌건 간에 왕조와 뭐 다를 게 보이냐. 내가 볼 때는 뭐 사실상 왕조 아니냐. 어?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지금 남한을 적과통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저 3대째 세습해 가면서 핵무기까지 이제 저 손에 쥐었다고 이제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아직까지 핵무기를 손에 쥐지 못한 건 맞아. 그 저 중국 회사에서 저 관련 부품을 대주면은 그것 갖다가 조립하고 일부 자기들의 기술력도 좀 포함됐겠지. 그런 식으로 핵실험하는 거로 난 판단하고 있어. 그 증거는 저 말했잖아. 저 미사일 그 저 낙하 지점에서 주워온 거 수거해온 거 보니까는 중국 회사 제품이래잖아. 북한에서 발사한 게. 그러니까 협력, 응? 서로 공생 관계 아니야. 서로 협조하는 관계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도 책임 있는 거야. 저 북한의 핵 개발에 나만 집어삼키기 위해 가지고 공산국가를 자꾸만 늘리려는 거야. 그 도미노 현상을 응? 응? 저 만들려고 자꾸만 그러는 건데. 근데 그러면은 북한이 그렇게 저 왕정 비스무리하게 비슷하게 저 절대 왕권을 유지하고 있으면 남한에서도 거기에 맞서게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거든. 응? 근데 그것에 대해서 촛불 들고 난리잖아.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남한을 북한에게 김정은 정권에게 잘 먹혀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잘 먹히는데. 그러니까 저 남한이 적과 통일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는 저 현상이 너희들 눈에는 보이냐 안 보이냐? 아, 나는 뭐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응? 지금 저 정치 경제 그 저 모든 거를 가만히 봐봐.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남한을 집어삼키기 위해 좋은 그런 여건을 지금 조성해 나가는 거냐? 아니면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안간 힘을 쓰는 거냐? 그건 진짜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딱 보면은 지금 저 김정은 치하로 잠깐만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정말 멍청 봐보면은 아주 진짜 둔한 봐보면은 그거를 못 느끼고 그저 복지 늘리는 거, 그 공짜 늘리는 거, 그 부자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그 맛에 그돈 몇푼 저 복지 공짜면은 뭐 양재물도 뭐 저쪽 한다는 그 식으로 말이야. 거기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마비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스피릿 래핑했다. 하여간에 정신들 차리라고.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있는 게 좋으냐 없는 게 좋으냐. 이게 1995년 뭐 3월부터인가? 그때부터 추진했다는 거야. 1995년. 그러면 벌써 20년이 넘었네. 20년이 넘도록 설악산 케이블카를 놓고 허냐 마냐를 놓고 그냥 되게 갑론을박. 그러니까 말들이 많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설악산 케이블카 이거 해대. 왜냐? 해대는 이유가 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어. 아니 사람들이 저 밟고 올라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생태계에서 약간 영향을 준단 말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응? 발로 밟고 지나가는 거는. 아, 저 개미라도 발에 밟힌 거 아니냐. 군병이라도 발에 밟히고, 어쨌건 간에 풀 한 폭이라도 발에 밟히고. 근데 케이블카를 놓으면은 그냥 슉 지나가는 거거든? 그게 얼마나, 발자국이라도 덜 남기고 얼마나 좋은 거야. 사람들 편하고 말이야. 그런데 그걸, 뭐, 환경보, 아니, 환경보, 아니, 풀한 폭이라도 덜 밟게 되는데, 풀한 폭이 덜 밟고, 뭐 꽃 한 송이라도 덜 꺾게 되고, 나무라도, 나무 가지라도 덜 꺾게 되는데, 그래. 걸어가는 게 더 자연 보호에 도움이 돼? 아니면은 걸어서 설악산 꼭대기 올라가는 게 자연 보호에 도움이 돼? 아니면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게 도움이 돼? 하다못해 북한까지도 백두산에 케이블카 있거든? 아, 백두산 보면은 북한 케이블카 올라가더라고. 근데 왜들, 북한조차도 케이블카를 그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어? 설치했는데, 왜들 그렇게 설악산 케이블카는, 반대를 하는 거야? 참, 나 그 이해가 안 가. 나 도무지 북한도 하는데. 참, 뭐 스위스라든가 기타 다른 나라들 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그리고 한 가지 좀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얘기를 하자면 하나 더 붙인다면은 케이블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아, 예를 들어서 절간이 저만큼 있어. 멀리 있어. 근데 이렇게 등산로를 따라 쭉 올라가는데 갑자기 중이 나타나가지고 헌대는 얘기가, 저 관광지를, 요금을 내놓으라 이거야. 관광지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자기 절간 구경한 저 요금을 내놔라. 통행료를 내놔라는지 요금을 내놓으라는 얘기인지 어쨌건 간에 돈 내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관광객들이 헌대는 얘기가, 아니, 절가는 저렇게 멀어가지고 여기서 보이는 거는 저 산에 가려가지고 그냥 겨우 지붕 정도 보이는데, 멀리서 지붕 정도 보이는데 무슨, 등산로에 지나가면서 보면은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왜, 응? 저, 어? 입장도 안 했는데 입장료를 왜 내놓으라 그러냐? 그렇게 따지면은 어쨌건 간에 그것도 본 건 본 거 아니냐? 어? 아, 봤으니까, 지붕이라도 봤으니까, 지나가면서 봤으니까 멀리서라도 내놔라. 그거 아주 시비가 많거든. 그러면 또 그냥 케이블카로 슉 올라가면은 거기 그 꼭대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케이블카에 내리면은 거기서, 아니,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절가는 안 보이는, 잘 안 보이는 아주, 그러니까 저 절간이 이렇게 보인다고 말이야. 지붕 보인다고, 지붕이라도 구경했지 않냐고, 그런 시비에 휩싸이지 않게 아주 멀찍히.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저 상식적인 입장에서 절대로 아니다. 이거를, 관람료라든가 뭐 이런 거를 요구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이렇게 되도록끔 그 절권과 좀 멀리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그 얼마나 좋아. 그 문제, 통행료인지, 절간 구경한 요금인지, 그거 시비 더 이상 안 일어나고 좋잖아. 뭐야, 케이블카 타면은. 그, 모르겠어. 케이블카 비용하고, 절간, 구경한 비용하고, 가격 차이가 어떤지 난 모르겠어. 어? 그러니까 절간 구경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붕만 살짝 봤는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그거 가지고 절간 그 관람료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내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는구만. 억지로 그거 진짜,
억울한 일 아니냐.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케이블카는 설치돼야 돼. 그러니까 꼭 그게 목적은 아닌데, 억울한 사람들, 그 사연 들어보면은, 절간 안 가보고, 그냥 지나가면서 멀리서 지붕만 겨우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터무니없는 요금, 그걸 요구는, 그런 관행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악습이라 그래야 되나?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설악산에 저 케이블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케이블카 하나 가지고도 20년이 넘도록 1995년부터 여태까지 그냥 줄다리기 이러는 거야. 그냥 서로 쌈박질하는 거야. 그냥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러니까 한국은 하도 옛날부터 말 같지 않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서로 어, 노다지 그냥 당파 싸움으로 지세우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서는 대통령을 권한을 이렇게 약화시키는 그렇게 하고 지방 분권 아우 그렇지 않아도 전라도가 어떠니 경상도가 어떠니 말들이 많아가지고 뭐 서로 의견이 대립 심할 때는 뭐 너희들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해라고 그런 말까지 나오고 그러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남한은 제대로 되려면은 남한이 제대로 정신 차리려면은 그 대통령 권한 약화시키는 그런 개헌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고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그런 개헌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황정복고 왕정복고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정답이야. 왜냐? 내가 말했잖아. 아니 나는 1년에 세금을 내년부터는 로열티 사용료 받으면은 400조 원 이상 내게 될 거라고 난 보기 때문에 남한에 있으면은 남한에서 살면은 아니 세금을 400조 원 이상 내면서 어떻게 국왕 노릇을 안 하냐 이거야. 어? 거기에 대한 내가 그 발언의 영향으로 앞으로 70년 후에는 플랫폼 소유자 그러니까 지금의 페이스북이라던가 아마존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회사들이 강력해져 가지고 정치인보다 서열이 높은 1계급을 형성한다. 그리고 정치인이라던가 연예인이라든가 스포츠 스타들은 2계급이 되고 3계급은 인공지능 로봇,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을 소유한 로봇가 3계급이 되고 일반 백성들은 4계급이 된다. 그래서 나는 그 3계급이 로봇가 되면 안 된다. 절대로 인간이 위지, 인간이 상위지 어떻게 백성들이 어떻게 로봇의 지배를 받고 그러니까 외계인의 지배를 받는 걸 그렇게 싫어하면서 어떻게 로봇 지배는 그러니까 그것도 1계급, 2계급은 그 상위 계층은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양반 쌍놈식이지 뭐야. 어? 그 식으로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빅브라더 그 식으로 그렇게 참 그러니까 세상이 저 발달하면은 그렇게 편리한 세상이 오면은 인공지능이 발달해가지고 로봇가 다 이러고 그러면은 세상이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이 덩실덩실 춤추고 그냥 축제나 계속 벌어져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래 국민 95% 내지는 90%는 놀고 먹어도 되고 5% 내지 10%만 일해도 되는 그런 세상이 앞으로 그런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오면은 그거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도자가 강력한 지도자가 있으면은 그 지도자가
그 품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악인이 집권을 하면은 정말 괴로운 세상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로버트가 3계급 정말 저 3계급으로 굴림하면서 그러니까 그 뭐냐 1계급하고 2계급이 로버트를 이용해 가지고 백성들을 사실상 현대판 노예식으로 되는 거지 뭐야. 그럼 그래 로버트만도 못하게 되니까 그거를 전망하고 있잖아 지금. 응? 그러니까 양반 쌍놈 현대판 양반 쌍놈이잖아. 로버트만도 못한 응? 그 기계만도 못한. 그러니까 그 공산당이 바로 그거 아니야. 사람을 인권을 저 무시해가지고 사람을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아 공산당은. 어? 그냥 기계 부품처럼 쓰다 버리고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인명 경시 사상이 공산주의 기본이거든. 그래 공산주의는 그냥 대량 학살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을 버려야 돼. 공산주의 사상. 그러니까 저 지도자가 내가 세계를 다스리면은 로버트가 인간을 주인님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로버트는 비서 역할을 하고 모든 사람들의 비서 역할을 하고 아주 사람들은 그냥 저 5%나 10%만 이러고 나머지는 그냥 놀고 먹는 아주 편하게 그 성경대로 다니엘서 마지막 그 바로 전절까지 해가지고 아주 편하게 편한 세상이 온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면은 세상이 아주 그러니까 로버트가 거의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일하고 드론이 일을 하고 이래가지고 세상이 아주 복지가 잘 되고 진짜 그냥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90% 내지는 95%가 되더라도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데 세상이 굴러가는데 역사가 흐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이런 세상이 오는 게 그러니까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도자가 얼마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지도자가 악마냐 악마에 가깝냐 아니면은 어? 선하냐 성군이냐 폭군이냐 이거에 따라서 똑같은 조건에도 똑같은 유토피아와 같이 성군일 경우에는 유토피아와 같이 백성들이 아주 그냥 맨날 풍악을 울려라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술에 취한 사람은 주정 부리지 말고 그냥 잠이나 자든지 그냥 내쳐 자든지 그렇게 노세 젊은 노세 하는 사람들이 90% 내지 95%가 되더라도 아주 다들 잘 살고 잘 먹고 왜냐 이 일은 로버트가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놀고 권력이나 휘두르는 사람 좀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앞으로 유토피아 아주 진짜 낙원이 펼쳐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진짜 저 빅브라더 식으로 아주 감시 체제 감시 통제하는 그런 진짜 살기 진짜 각박한 아주 진짜 사람 피곤한 그런 세상이 오냐 그것이 지도자에 달린 거야 지도자 내 말 잘못된 것 같으냐 아닌 것 같으냐 지도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냐 흥망이 갈린 예가 역사적으로 아주 많아 어? 지도자 잘 선택해야 돼 그리고 지도자는 지금 개헌을 헌대는데 지방 분권에다가 아주 대통령 권한을 많이 약화시키는 그거 적화통일되는데 아주 참 그런 헌법이 만약에 만들어지면은 그거는 적화통일되는데 아주 후세 사람들이 볼 때 후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야. 그 헌법이 적화통일되는데 아주 상당히 기여를 했다. 왜냐?
대통령이 힘을 못 써. 그리고 지방에서 힘을 써.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은 북한을 아주 특정 지역은 북한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냐?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 그러니까는 적화 통일되는데 아주 상당한 기여를 했다. 많은 기여를 했다. 그 헌법이 탄생돼가지고 그러니까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 저 헌법 개정을 헌대는데 지금 헌대는 그 방향대로 추진되면은 훗날 저 후세 사람들이 볼 때, 뭐 전세 사람들도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볼 때, 아, 그 헌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나라가 적화통일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할 거라고. 내 말이 잘못된 발언 같아? 내 말 틀림없는 말이야. 그리고 이 발언 가지고 시비해 가지고 나하고 으르렁 대봤자 이될 거 하나도 없어. 왜냐? 나는 진짜 하나님 맞아. 나 화나면은 정말 무섭거든. 나 화나면은 중국, 러시아 정도 하루 안 걸려. 저 중국, 러시아가 지금은 아주 보기에 힘주고 있는데 하루도 안 걸려가지고 끝장낼 수 있어. 그런 나하고 저 손잡고 타협하고 같이 저 의논하고 잘 대접을 못할 망정 날 가지고 너 지금 혼대는 말이 아주 발언 혼대는 말이 내년에 그 헌법 개정하려는 지금 상태로 그거가 만약에 그 헌법이 채택돼 가지고 그대로 유지되면은 그것이 대한민국 적화통일되는데 아주 상당히 기여를 했다. 후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어? 그 발언 가지고 이 발언 가지고 날 가지고 궁지에 몰아 넣으려고 그러지는 말어. 알았냐? 나는 솔직히 말해준 거야. 그건 맞는 말이잖아. 아니, 북한은 지금 핵무기 가지고 남한을 위협하려고 그러는 상황이고, 핵무기를 아직까지 못 만들었지만은 만드는 거의 다 완성 단계, 지금 얼마 있으면은, 뭐, 5개월 있으면 완성된다는 뭐 그런 말까지도 뉴스에 나오잖아. 그런 이 중차대한 세상에, 이런 시대에, 남한 권력자들은 실배기에 몰두하고 있어. 대통령 권한을 박탈해가지고 지방 호족이 힘을 갖고 지방 분권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게 되고 지금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이병건이가 집권 오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지금 개헌을 추진하는 것 같아. 내가 집권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둬가지고 네가 집권하면 이렇게 힘없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방에서 권력을 많이 쥐고 흔들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생각도 들긴 들어. 내가 집권하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헌법 개정해봤자 소용없어. 왜냐면은 그냥 10계명 10계명 성경 모세오경 이것이 헌법이야. 북한의 노동규약이 헌법보다 상위법이라 그러잖아. 그것이 노동규약이 내가 말했잖아. 통일 아 이거 시간을 길게 하면은 내가 피곤해. 그래가지고 내일 다음번에 얘기 계속 하기로 하고 그럼 안녕.